안녕하세요.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다가 다친 사고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버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버스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2부 항소심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승강구 문이 언제 열리는지, 또 버스가 완전히 정차를 언제 했는지, 정차 후에 움직임이 있는지, 빨간 원안에 승객이 언제 차 밖으로 돌출하고 미끄러지는지를 잘 한번 보시죠. 구초에 승무사원이 뒷문 스위치를 작동을 시킵니다. 뒷문이 열리죠. 10초에 버스가 완전히 정지를 했습니다. 11초에는 아직 승객이 하차를 하지 않죠. 11초지만 11초의 영상이 또 있습니다. 이 영상은 4프레임짜리거든요. 11초 중반에 이 하차 승객의 우산이 앞으로 쭉 내밀어집니다. 11초 말미에 승객의 하지가 앞으로 쭉 뻗은 상태가 됩니다. 12초에는 미끄러진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죠. 12초 때에 이렇게 프레임이 많습니다. 13초에는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죠. 버스 회사는 버스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승객이 하차하다가 부주의로 미끄러졌으므로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시켜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운전기사는 범칙금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부상 승객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버스회사 상대로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1심 판결 결과 원고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고의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실제 사고 난 사안과 판결 결과가 달랐고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라면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항소 이유서 내용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범위는 1심 판결 주문 모두에 대해서 불복하였고 1심 판결 불복 이유는 사실관계 오인부분입니다. 버스 CC카메라 촬영 영상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해석과 판단을 달리하여 오인한 부분이 있어 좀 더 정밀하게 1초를 4프레임으로 캡처하여 분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를 살펴보면 버스가 정류장으로 진입하던 중 정차하기 전에 개문하여 주행하다 정차하여 그 반동으로 빗물로 인하여 미끄러운 버스 바닥의 출구 문 앞에서 오른손은 우측에 있는 안전봉을 잡고 왼손은 출구 가운데 있는 안전쇠봉을 우산과 같이 잡고 서있던 피해자가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버스 밖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입니다. 운행 중인 버스가 정지하게 되면 관성이 작용하고 버스 방향 앞쪽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넘어진 좌우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관성이 작용할 정도의 급증거였다면 버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가 흔들리거나 입석한 승객들의 움직임이 그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영상에서는 손잡이뿐 아니라 승객의 미세한 움직임 또한 감지되지 않았고 심지어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도 안정적으로 서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고 또 원고는 피해자가 하차 전에 버스 출구 문 앞에서 오른손은 우측에 있는 안전봉을 잡고 왼손은 쇠봉을 잡고 서 있었던 피해자가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버스 밖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나 만약에 버스가 정차 중에 약간의 반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손으로 안전봉을 잡고 서 있던 피해자가 버스 밖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개연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영상 분석을 했고 영상의 표시는 빨간색 원은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근거고 파란색 원은 버스의 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노란색 사각형은 일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버스가 정지하기 1.25초 전에 승무사원이 뒷승강구 개폐 장치를 작동을 시킵니다. 10초에 버스가 정지를 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버스의 개문 운행에 대해서는 9초에 하차문 개방 스위치를 작동했고 10.25초에 버스가 정지를 했고 11.25초에 피해자의 우산이 수평으로 돌출되었고 11.75초에 피해자의 두 다리가 쭉 뻗은 상태로 승강구 밖으로 돌출되었고 원고는 이때 버스가 움직여 그로 인해 개문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을 합니다. 12.50초에 피해자의 발바닥이 노면에 착지되어 엉덩방아를 찍듯이 주저앉았고 원고는 이때 버스가 정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11.25초에 우산의 수평으로 돌출되고 11.50초에도 똑같이 우산이 계속 수평으로 유지가 됩니다. 11.75초, 즉 버스가 정지 후 1.5초 후에 피해자의 다리가 쭉 뻗은 상태로 버스 바깥으로 돌출을 시작합니다. 또 11.50초에는 피해자의 발이 노면에 착지하며 엉덩방아를 찍듯 주저앉았는데 원고는 이때야 비로소 버스가 정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파란 원 안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는 10.25초입니다. 11.25초입니다. 11.50초입니다. 변화가 없죠. 정지했다는 뜻입니다. 11.75초도 12.50초도 변함이 없죠. 버스가 정차 과정에서 하차문을 먼저 개분한 것은 사실이나 개문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는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또 버스 하차문은 전체 높이가 193cm이고 실내 높이는 139cm입니다. 첫 번째 계단은 28cm, 두 번째 계단은 26cm, 노면까지는 36cm이고 버스 실내에서 노면까지 하차하는데 약 2.5초가 걸립니다. 그러므로 버스 실내에서 11.25초에 우산을 수평으로 돌출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선과 동시에 하든지 첫 번째 계단으로 내려서야 우산을 쭉 뻗는 이 행동이 가능합니다. 버스가 정지 1초 후에 나타나는 우산을 쭉 뻗는 이 그림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하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피해자가 우산을 수평으로 돌출한 후 0.5초 만에 양다리가 쭉 뻗은 채 미끄러지듯 하차문 밖으로 돌출된 것은 버스 실내에서 노면까지 정상적으로 하차할 때 2.5초 소요되나 미끄러질 경우에는 시간이 훨씬 단축됨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미끄러졌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을 하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안전봉을 잡았는데 버스의 정차 반동으로 무게중심을 잃고 버스 바깥으로 떨어졌다고 원고 측은 주장하나, 안전봉 사이 폭이 63cm로 양손으로 잡았을 경우 매우 안정적이므로 정차 후 발생된 사고이지, 설령 버스의 정차 반동이 미세하게 있었다 하더라도 양손으로 잡은 피해자가 미끄러지면서 엉덩발을 찍는 형태로는 나타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는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하던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되었으므로 개문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므로 피고 버스가 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원고 측의 준비서면 내용은 1심 내용과 같이 대법원 판례 중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승객의 고의, 자살로 인한 것이 아니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해서 버스에 책임이 있다는 그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년 2월 28일 선고된 2006-18303 판결 내용입니다. 또 불기소 결정서의 범죄 사실을 인용하여 버스 승무원에게 주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반박을 하고 동영상 내용에 대해서 통상적인 반박하는 주장을 하였고, 또 피해자와 공단이 공동이익을 가졌기 때문에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궁금하시죠? 판결 선고는 2021년 9월 10일 날 선고가 됐습니다. 주부는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입니다. 정말 감사한 결과죠. 판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을 보시죠. 원고의 주장은 운전기사가 도로교통법 39조 3항 위반하여 뒷문을 개방하였고 그 반동으로 버스의 뒷문에 서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운전선고사원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인 운전기사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민법 제756조 내지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가 피해자의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하여 요양급여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은
호적 내용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다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설령 운전기사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버스가 정차하기 직전 뒷문을 개방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버스에서 내리려고 할 때 버스 밖으로 피해자의 우산과 발이 보일 무렵에 이 사건 버스는 이미 정지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정차한 버스에서 하차하려다가 넘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승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여기에 운전기사나 회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운전기사가 버스 정류장에 진입하면서 미리 개문 버튼을 작동시켰다고 하더라도 버스 문이 완전히 개방되는 시간 약 2초를 감안하면 버스 기사의 이러한 행동이 위와 같은 판단을 달리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두 번째, 이 사건 버스에는 미끄럼 방지 발판이 설치되어 있고 버스 정차 후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하고 그 전에 손잡이를 꼭 잡아달라는 안내문이 여러 곳에 부착되어 있는 바 피고로서는 승객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처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와서 바닥이 다소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버스가 운행하기 시작한 뒤에는 운전기사나 피고가 버스 바닥이나 계단의 빗물을 닦아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세 번째, 원고는 승객이 양손으로 안전봉을 잡고 있었음에도 버스의 반동으로 인하여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차 과정에 관한 영상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버스의 속도나 다른 승객들이 움직인 피해자가 넘어지는 방향이나 우산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기사가 이 버스를 급정차하는 등 이 사건 버스에 반동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입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첫째, 차 내에서 승객이 다치면 경찰에서는 대부분의 사고는 버스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버스 승무사원은 범칙금을 납부를 하여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 내에서 다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버스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러한 판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진행된 상황이고 또 버스회사 사장님께서 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회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존경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판단과 지식이 상당 부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소송 수행이 직접 가능했겠죠. 또 결정적으로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증기를 마련하고 사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야말로 큰 힘을 가진다는 믿음이 있었고 판사님들이 충분히 판단해 주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가 가능하였고 그러한 기대에 부응한 명확한 판결이 나왔다는 데에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버스 보험회사 재직 시절에 적극적으로 다투지 못했던 숙제와 같은 이런 사건이 한 사건이지만은 마음의 짐을 벗었다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여 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무조건 버스에는 기본적으로 과실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부, 2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